국회를 그렇게 왔어도 이런 데가 다 있냐. 참. 이게 뭐라고? 사랑제? 그리고 이게 여기가 뭐 강변서재? 이 안에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 있구나. 야, 바로 이 강도 보이고. 좋다. 우리 앞으로 촬영 여기서 하자. 답답하게 의원실 가지 말고. 아이고. 아유, 좋은 곳을.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또 핫팩을. 저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좀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선배님, 전 도지사님. 형님이 좋죠. 그럼 한 시간 동안 네, 형님으로 근데 모시겠습니다. 한번 따져봐요. 네. 어떻게 되세요? 형님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보기에도 형님 아니에요? 의문의 일패인데. 아니 일단 여기 우리 강변서재 아주 이 좋은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드시는데 일조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국회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뭔가 네. 문화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10번 유찰을 했어요. 여기 장사하면 다 망한다. 그렇죠. 누가 국회에 와서 커피 마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럼 내가 여기를 한번 성공시켜 봐야지라고 해서 심혈을 기울였죠. 너무 좋아요. 저희 팀이 국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막상 국회 그러면 국민의 집인데 국민들은 못 오는 데인지 아세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한강변 뷰에 최고의 카페가 생겼다. 정말 이게 여기 일반인들 엄청 많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맞았다. 뭐예요? 제가 두 번째 국회의원 당선되고 갔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몇십 년 동안 봤는데 너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그렇죠. 그게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입증하고 있죠. 그러네요.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니 저희가 주로 그 인터뷰 다니고 그러는 곳이 요쪽 의원회관 저쪽이잖아요. 저기는 정말 좀 삭막하긴 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그렇죠. 근데 요 근처는 그냥 뭐 이렇게 산책 삼아서 오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건너 저 당일리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희 발전소고 여기는 문화 발전소. 네. 생각의 발전소. 장명하신 거예요? 네. 지금 아니면 항상 그렇게. 제가 처음 기획할 때. 처음에 한강의 기적을 만든 생각을 만드는 생각 발전소. 문화 발전소. 괜찮네요. 괜찮죠? 그러면은 내년 총선 판세 좀 읽어주세요. 저는 국민들은 이 정부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문제는 경제거든요. 민생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조금 정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고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한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절대 다수의 야당이잖아요. 예. 그 수치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형님 주소지가 부암동 예. 종로고. 네. 혹시 종로 쪽에 종로 출마가 쪽에 가능하실까요? 한 30년 정도 살아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동대문 창신동에서 야학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구나. 그러면 원래 지역구로 가시나요? 저는 좀 그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곳 또 당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제가 강원도지사 출마할 때도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차피 오늘은 정치 얘기는 간단하게 그리고 좋습니다. 인간 이광재에 대한 탐구입니다. 좋습니다. 평창에서 태어나시고 원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집이 유복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뭐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7남매인데 6남매가 전부 다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녔으니까요. 근데
부모님도 열심히 사셨고 저희 형제들도 다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 운동하다 수배 받았을 때는 공장을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공장을 다녔었는데 그때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나게 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첫 인연은. 네네. 형님의 20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질풍노도의 시절이었죠. 그래. 형님 세대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질풍노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 예. 제가 형님 프로필 보다가 이게 좀 재밌었어요. 학생호도 하다 이제 잡히셨어. 네. 경찰서에. 근데 경찰이 형사가 그랬대. 야, 내 아들 너처럼 명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했다고. 예. 그때 좀 느끼시는 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긴 해. 그 경찰서가 아니고요. 네.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어요. 아유 무섭다. 말만 들어도 거기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잡혀서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양쪽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이제 끌려가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 안기부로 가게 될까? 아니면 보안사로 가게 될까? 가장 두려워하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가게 될까? 근데 이 기차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남영동 대공분실로 가는구나. 가서 꽤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거기 있는 저 수사관이 이제 당시 그 탕수육 하나 시키고 짜장면 시켜서 이제 그 조사라는 거에는 당연히 폭력도 끼어 있는 거죠. 조사를 당시 뭐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네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막 이렇게 그 하나는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도 누구의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저는 많은 시간 뒤에 우리가 왜 서로를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계기였어요.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한 죄는 밉지만. 네, 야, 형님 그 여시제 활동 하셨잖아요. 예, 원장. 네, 했죠. 하셨죠. 네. 네. 근데 이제 여시제 활동하실 때 이제 그게 사실 좀 여야를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두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형님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진짜 어느 쪽이냐, 우리 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저는 네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원주인데 원주가 70년대 제야의 메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분열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싱크탱크는 결국 진보 보수의 편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 합리적인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보 보수 이분들을 전부 함께 모시고 지냈죠. 그래서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링컨 대통령의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정말 멋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시제가 정치인 이광재에게 남긴 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질서 속에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저는 다시 한번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는 누가 기술 경쟁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는 또 한 번 재편기에 돌입했다. 현재 미국, 중국의 경쟁의 본질도 기술 경쟁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러면 이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는 나라고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정말 손금 들여다봐야만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배우게 됐죠. 그렇다고 제가 뭐 손금처럼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 아니요, 일단은 저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때문인가? 바람직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장소 이펙트라고. 아니 또 아니 형님이 또 개인 채널도 하시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잘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현장에 좀 강하죠. 그렇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정치 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감옥을 갔다 나왔거든요. 네. 노무현 국회의원 당선자 그분이 이제 초선 때 42살이셨고 제가 23이군요. 그러니까 약 20년 차인데 네. 코리아나 호텔에서 면접을 했어요. 긴 시간 동안. 근데 보좌관. 예. 근데 그때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노무현 국회의원께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근데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비서 한 명 하는 거하고 차만 본인이 사시고 콩코드를 사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저한테 줬어요. 23살. 23살한테. 그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그래서 2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 운전하는 분은 제 친구를 해서 지금도 봉화마을에 있어요. 네. 나머지는 다 제 선배들로 모셔가지고 네네. 그 여러 명을 뽑았죠. 당시 법적인 거보다. 그래서 월급을 엠블레인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보좌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많은 국민이 하는 청문회 네. 그까지 다 잘 치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역시 일은 젊었을 때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무식한 용감주의,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이런 걸 가지게 됐죠. 이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워낙에 알려져 계신데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자주 떠오르시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그 부산에서 선거 떨어지면서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 부르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이랬어요. 나는 경계인이다. 나는 변호사이지만 인권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또 비주류이고 전라도에 가면은 부산 사람이라고 그러고 부산에 오면은 배신자라고 얘기한다. 나는 주변인이다. 이 주변인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 주변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 그런 게 참 너무 와닿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얼굴을 한 가장 순수한 정치인, 그 미워할 수 없는 남자죠. 네. 네. 생각나네요, 진짜. 네. 노무현 대통령 떠오를 때 혹시 형님 입장에서 후회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노 대통령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서거했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참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점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많이 남는 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형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중적인 이미지는 일단 강원도지사 이광재입니다. 어떤 분께서 내가 강원도에 갔더니 이광재는 신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신이요? 뭐래가 그 누가 한 얘기예요 그거? 나이키인가? 괜찮은데? 보좌관들은 안 웃네. 이런 농담 많이 하시나 보죠?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그리고 형님 항상 그 지사 선거 때도 그러고 원주에서 그 총선 나가실 때도 그러고 난 강원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주 실제로 아버님 함자가 예. 강자 원자를 쓰세요? 네, 우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고요. 참. 그래서 강원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칠남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꿈이 칠남배가 전부 모여 사는 걸 원하세요. 네. 나중에는 은퇴하면 네, 네. 그래서 모여 사는 그 마을 이름이 강원랜드예요. 이건 재밌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어내신 말이에요. 우리 모여 살면 이건 강원랜드. 예, 재밌다, 재밌어. 네. 7명이요? 네. 7명 중에 몇째? 제가 둘째예요. 그러면은 막내랑은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다 2년 차이씩이에요. 전부 다. 첫째부터 예. 형님 누나. 누나부터 다 2살 차이. 네네. 바쁘셨겠다 아버지가. 제가 가끔 원주에 자취 생활을 했는데 가끔 어디 갔다 오면 동생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렇지. 너 일로 와봐. 아니 이런 모습 방송에서 잘 안 보여주시는데. 네. 좋네요. 네, 오늘. 우리 네. 엄마 아버지가 강원도 평창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었어요. 아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뭐 꽤 오랜 시간 국회를 떠나 계시다가 21대에 어렵게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 것 같은 게임에 자꾸 나가라 그랬어. 그러면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강원도지사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면 되죠. 아니 안 하겠다 이렇게 나.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제가 부산에서 떨어질 줄 알면 3번이나 부산 출마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떨어질 줄 알고 아 나 국회의원 좀 더 할 거야. 어떻게 그런가요? 응? 우상호 선배가 저보고 출마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나 9년 만에 국회의원 된 거야. 형 철원이니까 형 가, 형.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좀 출마를 해주시니까 가면 떨어지는데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이게 정당 지지도가 대통령 선거 바로 직후 선거고 52대 한 20 몇이면은 그렇죠. 예, 이거는 한 인간이 극복하기는 어려운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 마음 속엔 노무현 대통령 어쨌든 그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좀 더 하려고 많은 뭐 당 지도부가 전부 다 출마해 달라고 하고 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는 거기 출마자 시장 군수 나오신 분들이 나한테는 참으로 가혹한 말이지만은 내가 나와줘서 지원 유세를 해줘야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뿌리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냐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바보 같은 결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해단식 참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해단식 그 유튜브 통해서 찾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뵈니까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되셨잖아요. 예. 네. 근데 더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걸쳐 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일부러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 시간도 아마 제가 가장 빨리 출근하는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출퇴근이 없는 자유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공직자로 더 확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광재 책방이라고 있어요, 개인 채널. 예. 그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비로. 그렇죠. 그거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딛고 넘어가야 될 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딛고 넘어서야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공부를 해야죠.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큼 보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많이 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광재 책방은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참담합니다. 야, 씨, 무더가에 글렀다. 10,000명을 회원을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인문학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보면. 예, 인간은 왜 사는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저는 암기하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모방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질문하는 대한문국. 학문이라고 하는 건 질문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네. 결국 질문의 힘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고 정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문국이라는 말씀 혹시 형님 채널에서 하셨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잖아요. 저희 방송하기 전까지 하지 마세요. 느낌 좋은데요? 네. 국회의원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정치인 평가 인덱스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는데 어느 그 노점 좌판을 하는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거 때가 되면은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또 실망하고 도대체 선거가 도대체 뭐 이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 또 정치인한테는 자기는 정치한다고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정치가 뭐냐라고 보면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 경제 성장이 필요한 거고 국민으로 보면 개인의 삶인데 일자리가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그렇죠. 네. 그다음 애들 보육 교육에 문제가 없느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건강한가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느냐, 그다음에 노후 연금에 걱정이 없느냐, 그다음에 문화적 혜택이 있느냐, 그다음에 사회로 보면은 불평등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계층 이동성이 높으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국가, 개인의 삶, 공동체를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잖아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다음에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는 축구 한 경기 할 때마다 바로 평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좋은 비유다. 회사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익이 얼마 났느냐 이게 따라 연봉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시청률 때문에 올수록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우, 네. 응? 왜 정치인들은 왜 나는 이 평가 기준을 만들면 이러면 아마 이 전 세계 최고의 수출 상품이 되고 국민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적만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탈락. 잘하는구나. 키워줘야지.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그러면은 전파시켜야겠어요. 그러면 네, 이게 네. 정치가 UFC 경기장이 아니고 네. 수영 경기처럼 자기 레인만 잘 기록 경기로 바뀌는 거죠. 네. 말되죠? 좋은데요. 네. 네. 오늘 아주 이거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계속 저희들도 전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네. 스티글러치 같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게 GDP 과거에는 정치인이 GDP인데 GDP가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네. 미국 경제도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죠. 중산층이 붕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붕괴되면 나라는 분열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는 일단의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갈치 할머니 그 질문을 계속 가슴에 안으면서 이게 정치를 아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특하죠? 정치는 유통업이다. 뭐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는 서비스업인데 업태로 보면 유통업이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에너지가 100이면은 그거를 정치권이 뭐냐면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제도와 예산으로 만드는 유통업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국민의 에너지는 100인데 국민은 인류 국민인데 정치인 지금 3류 4류잖아요. 유통 공장이 망가진 거죠. 국민들은 일로 가길 원하는데 정치인들은 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럼 형님께서 한번 팁을 주시죠. 유통업자로서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결국은 우리가 그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열린 마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막 우리가 회의할 때 싸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잠시 소회의실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IQ가 200 넘은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을 따라 합시다. 그런 거 없으면은 서로 상대 말을 좀 존중하고 삽시다. 네. 라고 하는 결국은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을 하게 되면 이제 입법으로 발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한테 맡기지만 말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자. 그런 시대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유통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할 때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러죠. 일할 때 되면 머슴 어디 갔냐? 머슴 저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곤란한 거죠. 이게 이제. 정치 인생에서 형님 정치 인생에서 나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킬 거다. 반드시 지킬 거다. 뭐 이런 소신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의 품격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누구의 자식이거나 누구의 아버지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요.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싸우실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속에서 불이 나더라도 나는 온화한 미소로 쳐다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형님의 순발력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물의 이름을 얘기하면 5글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최재성 전 의원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낫지. 그러실 줄 알았어. 최재성 의원은 본인이 좀 더 잘생겼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잘생긴 사람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5글자로 어떻게 될까요? 식사합시다. 왜 단식 끝났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러면? 이제 단식을 했으니까 식사를 하셔가지고 건강을 챙기셔도 되고 함축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좀 폭넓은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5글자로 하면 바꿔주세요. 표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문제는 경제다. 국민의 삶이다라는 그 기조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홍범도 동상 사건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종찬 장관의 그분을 우리가 보수가 대한민국이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은 5글자로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인 상사이시죠. 열정적 상사. 네. 그러신가요? 실제로? 그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두루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하셨죠. 그러니까 정책에 굉장히 밝으세요. 그러시겠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이따 또 보고하러 가신다면 네, 저희가 스케줄 다 꿰차고 있습니다. 네, 정책 회의 해야 됩니다. 정책회의. 고 노무현 대통령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나침반? 네. 나 이광재 5글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멋있는 남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보좌관들 다 웃고 난리 났어요. 저 그래도 듣겠어요. 네. 희망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희망사항. 그래도 희망사항이겠지만 일단 이건 약간 보충 설명 듣고 싶습니다. 난 인생을 멋있게 살고 싶어요. 한 번 이 지구라는 별에 왔다 가는 건데 응? 좀 구질구질하지 않고 좀 당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네. 지금 현재 행복하신가요? 비교적 행복하죠. 네. 이거는 번호의 질문인데 한때 왼쪽 오른쪽을 책임졌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고요. 제가 노무현 국회의원, 낙선한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최초로 찾아간 친구가 안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곡에 사는 집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한번 거사를 해보자. 요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잘 견뎌주기를 바랍니다. 연락은 꾸준히 자주 하고 계신 네, 거죠? 연락을 하고 있죠. 이쪽에 이제 번호가 있어요. 뽑으시면 돼요. 네, 몇 번입니까? 4번. 4번. 제목은 되고 싶은 나예요. 네. 첫 번째, 4년 국회의원이 있고요. 두 번째, 1년 대통령이 있습니다. 무엇을 뽑겠습니까? 1년 대통령을 하죠. 1년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공자가 이런 말이 있죠. 그 1년 안에 근본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라고. 1년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죠. 실력 있는 사람은 연습을 안 하니까. 오늘은 괜찮으신데요, 오늘 진짜. 네. 아니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했죠. 강원도지사 했죠. 국회의원 3번 했죠. 실연의 10년이라는 시간도 보냈죠. 실연의 10년. 네? 시간도 보냈죠.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또 여야의 국회를 다시 또 보고 있으니까 1년이면 여기까지. 1년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초창기의 기본 프레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무엇으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는 사람만 있으면은 방향과 사람만 있으면 그건 갑니다. 아니 전에 우리 그 대선에도 그 출사표를 던지셨잖아요. 네네. 그때 왜 중도에 포기하셨나요? 제가 10년 만에 국회에 왔는데 아직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이 저는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더 준비가 필요하다. 네. 하나 더 뽑아주시죠. 네. 또 있습니까? 네. 그거 3번이네요. 자, 3번. 이것도 밸런스 게임입니다. 되고 싶은 나인데 첫 번째 책방 주인, 두 번째 정치인. 정치인. 그래, 이건 없는 걸로 할래 그럼. 이건 너무 쉬워. 이런 거 안 돼.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게 하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나 지금 내심 2번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이거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삼성 장학생이라는 비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지우자. 박연차 사건이죠.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우리 곁을 가슴 아프게 떠나셨고 저도 그 사건이 연루가 됐었는데요. 저도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정말 밤하늘의 별보다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보면은 1심에서 4개 중에 2개가 무죄가 났어요.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돈을 10억 원 이상 주려다가 그 돌려받은 것도 다 재판장에 다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2심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다시 한번 이 항소심에 나와서 박연차 회장이 또 돈을 줬다고 하면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박연차 회장 검찰 출두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판사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박연차 회장을 2심에 부르지 않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4건 중에 2건이 무죄가 났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돈을 10억 원을 넘게 뭐냐면 주려다가 실패하고 그런 부분이 다 법정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이제 박연차 회장이 저한테 미안하니까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전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아니고 그냥 대법원에 글을 하나 써줘라. 근데 이제 박연차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참 이거는 뭐 어쨌든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가 제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네, 오늘 너무너무 솔직해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홈그라운드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공식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예. 네, 그 형님이 모든 정권을 갖고 계세요. 300명 중에 3명을 살릴 수 있다. 네, 나 포함. 네, 누굴 살릴까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의원이요. 이탄희 의원. 네. 그분 살리자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런가요? 이유는 뭘까요? 네.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단 판단력이 좋고 눈물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좀 더 사람 아픈 얘기를 들으면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좋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김예지 의원이 좋아요. 네. 이유는요? 제가 해외 같이 갔다 와서 그 국회의원 그만두기 전에 피아노 연주를 국회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재헌절 때 이제 피아노 연주를 그 김혜지 의원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정부 질의 연설에서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자라면 한 10cm밖에 안 자라지만 이게 큰 강에서 자라면 1m도 자란대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두지 말고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는 그 연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김혜지 의원은 느낌이 좋은 의원이었고요. 네, 또. 그리고 한 분은 이소영 의원이에요. 네. 이소영 의원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상당히 열심히 산 국회의원인데 날카로운 면이 있죠. 586이라는 것이 한때의 이 시대의 정치의 한 흐름을 형성했다면 이제 빨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간 이광재의 꿈이 있고요. 정치인 이광재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하실래요? 인간 이광재의 꿈은 저는 행복하고 멋있게 살고 싶어요.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게. 네. 그럼 정치인 이광재의 꿈은 뭐예요? 저는 그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국가로 전쟁이 생기지 않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치인의 평가 인덱스를 만들어서 정치를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제 그냥 정치를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확고한 역사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경기 끝나면 평점 나오듯이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어땠어요?
제가 전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여기 강변 서재 여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여기 네. 스튜디오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네. 사실은 이 국회가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변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민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라고 볼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